안녕하세요. 디지털 에셋 코리아와 함께하는 크립토 모닝 일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피입니다. 네, 일요일 아침 분위기 혼조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짙게 초록빛인 디지털 자산들도 많지만요. 이렇게 군데군데 또 빨간색 보이면서 하락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들도 많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도미넌스는 48.53%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코인 마켓캡 통해 살펴보시면요. 카르다노 0.12% 소폭 내리고 있고 또 비트코인이 약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는 거 말고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고요. 범위를 좀 넓혀봐도 솔라나 14% 상승하는 등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거래일 차트로 봐도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들 상승세를 다시 좀 되찾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간략하게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오늘 주요 뉴스 보시고 좀 깊이 있는 뉴스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볼게요. 보고 계신 두 사람은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입니다. 워렌 버핏이야 워낙 유명한 분이고 이 40년 지기 파트너인 찰리 먼거 부회장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워렌 버핏의 평생 동반자이며 정신적 스승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찰리 먼거는 투자란 몇 곳의 훌륭한 기업을 찾아낸 다음에 그저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입니다. 만일 비트코인을 사서 그냥 앉아 있었다면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자, 2021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당연 비트코인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버핏은 비트코인을 비판하면 주인을 화나게 할 것이다 라고 농담하며 질문을 피했다고 하고요. 먼거는 외교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포브스의 그런 이야기인데 그는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세가 싫다. 통화가 공중에 떠서 만들어진 것이다. 범죄자를 위한 도피 수단이라고 계속해서 회의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워렌 버핏도 비트코인을 망상과 쥐약이라고 했었죠. 어떤 디지털 자산도 결코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워렌 버핏은 아마 조금 한 걸음 물러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찰리 먼거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줬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도지가 대중의 데뷔를 앞두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미 많이 올랐지만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도지 파더가 SNL에 5월 8일에 출연한다는 트윗을 올렸더니 또 상승으로 반응을 하면서 최근 또 흐름이 좋습니다. 자, 가장 아이러니한 결과는요. 지난 2월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 대해서 농담으로 발명한 화폐가 사실상 진짜 화폐가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시장도 직설적인 트윗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블록체인 리서치 랩이 지난 1월에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활동이 암호화폐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도지코인을 더 높게 올린 사례 6건을 발견을 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프로토스의 분석에 따라서도 살펴보면 트윗 중 4개가 도지코인의 가격에 2자릿수 영향을 끼쳤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했지만 이렇게 시장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이 낮아서 펌프가 쉽다 라는 분석이네요. 도지는 특히 소셜미디어 볼륨이 많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유행에 민감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SNL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에 NFT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NFT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는 코인 텔레그래프의 기사였습니다. 마지막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디지털 자산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 셜록을 출시했다는 보도인데요. 전통적인 자산 운용사 등의 뉴스, 리서치 등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걸 개발을 담당한 사람은요, 이번 발표에서 지난 몇 년간 디지털 자산의 데이터 공간이 엄청나게 성장했고 시장이 빠르게 성숙하는 동안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포괄적인 데이터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피델리티 10조가 넘는 자산을 관리 중입니다. 2018년 이미 디지털 자산 부문인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을 공식 출범을 했고요. 커스터디와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EC의 ETF 승인 신청도 지난 3월에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또 한 걸음 디지털 자산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자, 주요 일정 확인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를 또 시작하는 일요일인데요. 일단 분위기 크게 열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호의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저희와 함께 시장에 발빠른 이슈들 정리하시고 재밌고 행복하게 보내는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요. 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